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좀 밀리죠. 양시장 나란히 0.7에서 8% 정도 하락하는데 게시판에서도 보니까 뭔가 좀 더 밀리는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좀 많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 숫자보다는 더 크게 시장 분위기가 와닿는 것 같은데 이 시간 과연 어떤 분위기에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느끼실까요? 3포인트를 통해서 시장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작할 때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오후장 분위기가 좀 다른데 이 부분 간략하게만 좀 서머를 해보신다면 어디에서 좀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세요? 네, 전 오히려 오늘 좀 눌러주는 게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상 뭐 위로 뽑아 올리면 356포인트, 뭐 2650을 강하게 돌파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오늘 오전보다 체감 지수가 위로 갈수록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사유를 찾는데 굉장히 좀 고민했습니다. 뭐 명분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한 가지 꼭 집어서만 코멘트를 드린다면 JP모건이 오늘 작정했다. 거래 창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종목별로 거의 JP모건의 매도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특히 반도체 파트나 성장주 중심의 JP모건이 종목별로 거의 다 매도세가 좀 있거든요. 미세유로 선동공정 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주성, 유신테크 말할 거 없고 PSK홀딩스도 오늘 지금 10%대 내려가거든요. 네. 내려갈 만한 이유가 없는데 뭐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JP모건이 나를 좀 잡은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JP모건의 하락에 따른 뷰가 굳이 나쁜 것인가? 차트 모습 좀 잡아주시면 선물 기준으로 지금 5일선 기준이 347포인트에 있거든요. 네. 이 격도를 맞추는 과정에 차라리 뭐 내일까지 뽑아 올리고 뭐 오늘도 뽑아 올리면 사실은 뭐 종목들 체감 안 좋은데 지수만 가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네.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종목들 낙수 효과로 뒤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뭔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권으로 움직이는 모습. 뭔가 외국인들 나서서 집중 매수하는 그런 코스피 매수 1, 2등. 이 형태가 오래가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 좀 조정을 줬기 때문에 내일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조. 단지 여러분들 이 코멘트를 시작으로 이제 원포인트 들어갈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2, 3주간은 상당히 흐름 체크가 중요합니다. 네. 특히 다음 주에 양봉 전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조금 뭐 다음 주에 도지형이라면 그 다음 주에 2주 차에는 꼭 양봉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오늘부터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제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금요일부터 좀 나를 세우고 다음 주에는 더 밀리지 않는지에 관해서는 꼭 관찰이 필요하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지금 2호 전제를 위한 일보 후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향후에는 시장의 방향성에 조금 더 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입니다. 수출 통제 완화 기대감 쉬어갈 때 매수해 주셨는데요. 반도체는 사실 주변에 좋은 뉴스 많아 보입니다. 뭐 엔비디아도 연속해서 오르고 거기에다가 뭐 바이든 정부 쪽에 만든 수출 통제를 철폐를 하는 대신에 또 다른 기준 라인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급등했던 SK 하이닉스 오늘장 상승분 반납에 삼성전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반도체 호재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굼뜬 움직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쉬어갈 때 매수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수급 상황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변화되는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코스피에서 연속 매수의 외국인들 1, 2위가 어디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거든요. 오늘 지금 밀립니다. 하이닉스 2.96% 내려가는데도 뭐 3%대 밀리니까 적게 밀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굳건하게 하이닉스 지금 사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현물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게 지금 한 3거래일 포착된 모습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물량이 이제 1조에 육박하는 정도거든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의 초입부라서 데이터베이스를 더 쌓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매도 쪽은 어디가 포진되어 있느냐 코스피 쪽에 조선방산입니다. 많이 네. 갔던 종목군들. 네, 그렇죠. 네. 뭐 많이 내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오늘 매도 1위가요. 코스피 쪽에서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21선과 61선이 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다음 이동평균선까지 이격도가 조금 넓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눌림목 가서 가는 거 아니야. 자칫 잘못하면 20, 30%대 하락할 수 있는데 20, 30%대 하락해도 별 문제는 없죠, 보유하는데. 문제는 그 위치 단위 높기 때문에 나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자, 삼성전자부터 좀 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야 된다고 했고, 뭐 기빨령 패턴이 기본선에 좀 회복되면 그 형태가 나타나면서 이틀 동안 조정줬고, 전일은 약간 도정에 가까운 캔들 모습. 오늘 양봉 전환 뭐 중단 부분까지 한 12시 부분까지 좋았는데 선물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러겠죠. 외국인들 지금 삼성전자 현물 매수를 1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300억 가량 하고 있거든요. 현물까지 박차를 가해주면 지수가 뚫고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키 맞추기를 좀 하고 있고요. 호재적인 뉴스는 너무 많습니다. 미국도 많고요. 국내도 사실상 정말로 그 어떤 인터넷 기사라든지 뉴스룸이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뭐 CXL부터 시작해가지고 HBM에 관한 이야기, 전영현 부사장인가요? 이야기 뭐 등등의 정말 많은데 이 아직까지 반등이 안 나오는 요소는 오늘 JP모건이 날 잡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기술적 변곡을 앞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선침해가 지금 필요한 쪽이고 강한 홀딩 유지를 해야 되는데 종목으로 제가 오늘 좀 쪼개보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오늘 이유 없이 많이 빠지는 쪽이 여기거든요. PSK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이나 밸류는 볼 것도 없어요. 밸류 너무 싸고요. 영업이익률이 여러분들 40%대 육박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 40%대 육박하는 기업, 밸류 한 자릿수 때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62동 평균선, 뭐 121선 이쪽에서 부딪히고 왜 내려가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3월 31일부터 오늘까지 대차잔고 쌓여 있는 것과 공매도 거래 잔고 확인을 오늘 다 하고 왔는데 거의 골드만삭스, JP모건, 버클레이즈 이렇게 영국 그 기관들 쪽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쌓였던 대차 잔고가 오늘 몇몇 종목들에서 좀 폭발한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 대차 잔고가 쌓여 있는 게 윗단에서 좀 폭발하면 쇼커버링이 들어서 좋을 텐데 차라리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 정리하고 간다는 것은 이제는 좀 눌렀기 때문에 변곡을 거래량 동반시키면서 이제 수익 챙겼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공매도 친 거. 대세적인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대차 잔고가 좀 쌓여있는 종목들, 공매도로 하락한 종목들은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유진테크도 좀 두들겨 맞았어요. 오늘 10%대. 물론 유진테크는 그래도 좀 올랐어요. 32,000원대부터 한 38,000원대까지 약 한 20% 정도 오르고 그 20% 정도에서 그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고 내려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대차잔고가 점진적으로 쌓여있고 전일 대차잔고가 99,000주 정도인가? 제가 내려올 때 확인하고 왔는데 오차가 있다면 조금 더 확인해서 정정보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유가 딱히 없다. 그러면 대차잔고가 많이 쌓여있는 공매도의 영향력이라 좀 보고 있고 이제는 여러분들 기술 이전과 반도체 오늘 좀 할애를 할 텐데 기술 이동의 핵심을 맞추셔야 됩니다. 겁낼 필요가 없고요. 우선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수급에 전환되는 시점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은 반도체를 가리키고 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그 수급 방향이 가리키고 있는 전초전 양산에서 쌓여있던 대차잔고의 물량이 출회했다. 그러면 기술 이전과 기술 이동 중에 어디에 속된 말로 테크 마이그레이션에서 어디에 핵심을 둬야 되느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미세우로 선단 공정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이 가입했습니다.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국은 AI와 HBM이라는 게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느냐. 이 전공정 웨이퍼 테스트 쪽에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정책 수혜주를 좀 찾아야 되는데 오늘 그 전공정의 몇 가지 관심주와 그 정책 수혜주를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KINX입니다. 데이터 센터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HTS 들어가셔서 열어보면 정말 설명 잘 돼 있습니다. 도곡동부터 시작해서 6개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요. 일본, 홍콩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략 포인트를 가려면 여기고 정책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것도 이쪽입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았죠. 사실상. 퓨리오사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연관성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갔는데 기간 조정 끝났고요. 가격 조정도 거의 다 마무리입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만 필요한 쪽입니다. 거래량. 그 다음에 결국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갔을 때 어디냐?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종목을 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나쁜 쪽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올해도 좋고 좋은데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원익 IPS까지 이 밸류 분석을 해보면 가장 지금 밸류 부담감이 없는 쪽 유진테크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그래도 도드라지게 올라가는 쪽. 그러면 조금 더 결정 포인트를 들여보면 정배열되어 있는 쪽에서 조금 살 것이냐, 주성 엔지니어링, 역배열되어 있지만 변곡을 돌파하는 쪽에 좀 베팅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을 좀 좁혀보시고, 원익 IPS는 소외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익 IPS도 가긴 갈 것인데 조금은 디스플레이의 그 약간 뉘앙스가 조금 있죠. 네, 그래서 후발주자적으로 좀 따라가지 않겠느냐. 하반 경직성은 원익 IPS도 만들어졌다 정리를 해드리고, 한 종목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미코의 지주사 쪽이죠. 최근에 코미코의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코미코도 뭐 4.5%대 내려갑니다. 미코인데요. 펄스 히터 쪽이죠. 여기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끝났고, 뭐 모양새가 좋게 변곡에 조금 더 안착을 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이런 종목 쪽으로 관심을 좀 더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눌러줄 때 기회가 있다. 설령 더 밀리더라도 겁내지 말고 구조적 전환을, 수급의 전환을 보면서 강하게 홀딩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이슈로 인한 일부 장비, 이 반도체 종목군들의 하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한켠에서는 오늘이 이 12월 결산법인 실적을 내놔야 되는 거의 막차, 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실적 나오고 사실은 매체로 보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들고 계신 종목군들 일일이 좀 공시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PSK 홀딩스도 오늘 실적 내놨는데 급락이 실적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나온 그 실적들이 뭐 전일 나온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실적들이 좀 기대만큼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제 대체 거래소에서 미리미리 좀 움직였고, 오늘까지 그러한 부분에 반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실적이 가이던스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항변하는 기업들도 있고 뭣도 있습니다만은 적극 대응하는 건 좋은 쪽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재료 소멸이죠.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원래는 호실적이 나오더라도 그 실적에 대한 것이 미리 선반영되면서 갔던 부분인데, 그러면 반대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 주가가 올랐던 부분은 실적이 안 좋음으로써 좀 내려갔죠. 그러면 오늘로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러면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이제 2분기 때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리고 향후의 모멘텀에 주도력이 좀 들어오는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마무리 부분은 이제 뭐 발표로서 좀 소멸로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주 얘기입니다. 미중 협상 훈풍에 상대적 강세 해주셨는데, 뭐 코스맥스 실적 내놓고 나서 급등했는데 오늘도 별로 안 밀리고요. 뭐 한국콜마라든지 VT 이쪽은 괜찮은데, 또 클리오 같은 몇몇 종목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쪽 소비도 약간은 좀 엇갈림이 보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뭐 화장품만 굳이 다를 건 아니고요. 화장품하고 피부 이 미용만 가는 쪽은 아니고, 앵커님 말씀대로 오늘 뭐 그 카지노 쪽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도 사실 좋았습니다. 파라다이스, 네. 강원랜드도 좋았고요. 소비주가 맞죠, 여러분들. 근데 뭐 약간 이건 제 주관적인 평입니다만은, 시청자분들에게 또 유저분들에게 이 종목을 안내해드리면 올해 실적이 좋다 하면서 이 우상향 곡선에서 바로 타서 들어가실까? 지금 강원랜드 모습인데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꽤나 올랐어요. 14,600원부터 올랐으니까. 그런데 약간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쪽이 기관이더라고요. 괜히 우리 또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이나 유저분들이 여기 따라 들어가서 또 괜히 물량 또 받아주는 역할이 될까봐 좀 조심스럽고요. 단지 그 미중 협상 훈풍은 뭐 중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비주의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기조입니다. 인정을 하고요. 뭐 화장품, 코스맥스, 피부 미용도 오늘 상대적 강세였습니다.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APR 좀 보실 텐데, 오늘 뭐 빠지지 않았어요. 오늘 다 빠지는데 뭐 윗단에서 대롱대롱 좀 매달려 있긴 합니다만은 좋은 모습이었고, 클래시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호실적 내놨는데 어찌됐건 21선에서 보합권은 딱 지금 보합권입니다. 마무리 지었고, 원택도 마찬가지죠. 요즘 스몰캡 종목 중에 원택인데 오늘 여기도 지금 약보합권으로
뭐 광부암 약보합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 유입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강도가 양호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올라갔느냐 이 부분과 이 올라갔던 부분의 지속성이 얼마만큼 이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올라간 이유는 여러분들 간단해요. 이 주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모멘텀과 실적 호조가 같이 맞물리면서 간 건데, 자, 이건 사실 갖다 붙인 거죠. 실적 호조가 나왔으면 클래시스처럼 차익 실현 나와야죠. 이거는 사실상 그 변명에 가깝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속성의 길이는 중장기 관점으로는 유효하다. 기납법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 다만 이것이 단기 순환매 형태인 것이냐 아니면 주도권의 그립을 꽉 쥐고 있느냐, 단기 순환매의 일환이라고 판단해야죠. 화장품이 시장이 뭔가 좀 안 좋고 성장주에 대한 매기가 좀 흘러나오지 않을 때 이런 딱 소비주들이 부각이 탁 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해치 전략으로는 괜찮고 중장기 관점으로 성장을 하니까 괜찮지만, 지금 진입할 것이냐, 지금 진입할 것이냐, 지금 원택을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뇌가 필요한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아직은 뭐 차익의 기조는 없습니다. 종목별로 좀 틀리겠지만 뭐 APR 같은 거 아직 쏟아질 기조는 안 보여요. 단지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중장기 보유할 것이 아니고 또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게 아니라면 지금은 좀 신중론에 가까운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후발주자 중에서 카지노 쪽 한 코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도 오늘 괜찮았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눌러줬을 때 우리가 매수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종목군들이 꾸준히 상당히 좀 잘 갔네요. 오늘도 롯데관광개발은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소비주 관점에서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 들고 계신 분들은 해지 정도로 또 수익 나게 되면 잘 챙겨보자 시각입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어제 시장을 주름잡았던 에너지 관련된 종목, 오늘은 숨죽이고 있습니다. 과연 다시 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세 그대로 유지되는데,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또 많이 반납 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주들의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까요? 제일 고민이 많은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오전에도 앵커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그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다시 도드라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 정부의 수혜보다는 피해가 가깝지 않겠느냐. 뭐 좀 올드한 예전에 석유 석탄으로 가지 않겠느냐 판단했는데, 어찌됐건 내용을 나온 거 보면 이것이 공화동 쪽에서도 2029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좋았고요. 하라솔루션 기준으로도 제가 그 생각하는 범주를 좀 넘어갔어요. 뭐 4만 원까지 좀 열어놓은 것은 최근의 목표가를 상향 조치한 것이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하락의 기조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시적인 측면은 이제 에너지에 관한 부분이 조금 그 투심의 변화가 크게 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확장성을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자, 불과 우리가 작년 연말만 해도 에너빌리티를 딱 놓고 이야기할 때 이거 되겠는가?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굉장히 반발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겸허하게 그 부분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찌됐건 수익 마무리 했단 말이죠. 글로벌 리즈는 확실한 것 같고, 국내 정책의 변화에 관해서만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은 양당 모두 탈원전과는 거리가 좀 먼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에너빌리티 지금 추천할까요, 여러분들? 안 되죠.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란 말이죠. 저의 고민은 시청자분들과 똑같습니다. 이 에너지에 대한 투심과 기조가 완벽하게 좀 굳어졌는데, 후발주자 중에서 무엇을 공략할 것인가 고뇌가 좀 있다는 부분. 이것 또한 그리고 정책 수혜주인데, 정책 수혜주 중에 그나마 가장 강하게 그립을 쥐고 갈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는데, 후발주자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도 저도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있는 쪽이 뭐 우진엔텍이라든지 OCI 홀딩스라든지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더 데이터를 좀 쌓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양당에서 이야기한 게 이 정책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뭐 사실상 저는 올드하게 좀 책을 읽어야 된다고 문해력 때문에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디지털 교육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근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들이 떴습니다. 뭐 하나만 보시죠. 비상교육의 모습인데 오늘 뭐 엄청나게 거래량 800만 주 동반되면서 끌어올렸는데,
쉽사리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게 지금 당장 뭐 6,470원 내일보다 높은 데로 갔느냐 이게 아니고 키 맞추기를 하고 갭이 부러지지 않으면 좀 강력할 거예요. 오늘 거래량을 보면. 그 단지 여러분들 이 정책 지원과 수급의 변화에 따른 투자 기회는 다르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회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정책에 따른 매매의 기회인 것이냐 챙겨야 될 때인 것이냐 이거는 챙기는 전략이 맞지 않겠느냐. 뭐 언젠가 디지털 교과서로 다 바뀌겠습니다만은 아직 토론이나 토의가 없었죠. 정말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단발성 이벤트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친환경 에너지 정책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매매 관점과 투자 관점을 완벽해서 좀 구분해서 들어가야 되고 오늘 시장만 보면 인내심이 조금 이제 4월 한 달 통으로 날렸기 때문에 바닥 나가는 시점이거든요. 반등 여러분들 낙수 효과 다 왔습니다. 초조할 때 시장은 급반등 나온다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